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돈이 없는 서민은 아껴 써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아껴 쓰지 못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여러분, 왜 서민들이 돈을 못 모은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돈을 못 모으는 서민들이 많아. 왜 서민들이 항상 경제 위기가 되면 힘들까요? 그나마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더 힘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 왜 지금 이 시기에 돈이 없을까? 나 이 시기에 왜 쩔쩔매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을 안 번 건 아니야.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 시기에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고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일반 서민들 그거 내고 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 근데 이건 사실 난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돈을 못 모으는 근본적 이유는요. 서민들이 과거보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인 소비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 엄청나게. 정작 본인들은 그게 나쁜 거라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과거에 한 25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누구나 어릴 때 그 시절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산 동네에서 중형세단 보기 힘들었어요. 중형세단. 예.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반떼. 아반떼도 좀 좋은 차였어. 그 당시에. 예. 아반떼나 아니면 이제 뭐 티쿠. 예. 그나마 좋은 차 키야 누비라. 예. 옛날 차죠, 옛날 차. 예, 누비라.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 엘란트라, 프라이드. 예. 그래서 누가 차 있잖아. 그러면 얻어 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차가 귀하니까. 차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 갑자기 우리 동네에 막 그랜저가 있어. 그러면 놀래요. 와, 이 차 왜 있지? 이 차 누가 보이지? 이렇게 막 쳐다봐, 이게. 나 이게 뭐 친구 중에 아버지가 그랜저 본다고 하면 뭐라 물어본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 사업하냐? 그럼 대부분 사업한다 그래. 아버지 공장 사장님인데? 아니, 아버지 의사신데?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예. 옛날에 이 그랜저가 이제 그랜저 부른 사람들, 그랜다이저 부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이너스티 있잖아요. 그때 그 차를 모신 분들은 다 돈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카포가 없었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5년 전, 30년 전. 아니면 그때는 카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랜저를 본다는 건 정말 좀 소득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차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의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들이 보통 좋은 차를 못 몰았습니다. 좋은 차를. 여러분 혹시 옛날 드라마 중에서 그 소래달 아십니까? 소래달. 한석규 씨하고 이제 최민식 씨 그리고 최시아 씨 나온 드라마예요. 아실 겁니다. 여기 나이가 좀 있는 분 많아서 그 드라마 나온 지 32년 됐습니다. 벌써. 그 드라마 배경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오른 곳이에요. 어디냐면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 땅 중에 하나. 거기 원래는 못 사는 동네였어요. 서울에서. 엄청 못 사는 동네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못 사는 동네였어요. 서울에 손꼽히는 못 사는 동네였어요. 예. 그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그러니까 서울의 그 금호동 옥수동이 달동네 배경을 만든 거야. 그땐 이제 아파트도 없었고 그 다세대 주택도밖에 없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밖에 없었어요. 달동네. 뭐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땅값이 오르긴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요. 그 한석규 씨가 제비로 나오거든요. 제비가 지금으로 치면 카사노바야.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호스트바로 보내겠네. 예. 돈 많은 사모님들이 이제 등쳐먹는 거 있잖아요. 꼬셔가지고. 예. 등쳐먹고 아니면 그 돈 많은 이제 뭐 과부 골라서 결혼해서 있잖아요. 뭐 인생 팔자 핀다거나. 약간 여자들이 약간 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이게. 예. 그래서
차도 일부러 그때 당시에는 좋은 차였어. 그때 차가 뭔지 모르겠네. 아, 브롬인가? 그때 드라마에 프린스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 동네 차 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막 얻어 탑니다. 예, 차를 얻어 타. 옛날 서울 사신 분들 알 거예요. 서울 사신 분들 누가 차가 있으면 그 차에 4명, 5명 얻어 탑니다.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죠, 지금은. 일단 옛날보다 지하철도 많이 있고, 지하철 잘 뚫려 있고, 대중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차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카풀 같은 문화도 없어, 이게.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 카풀 하는 분들 지금도 있긴 한데, 대도시는 없죠, 이게. 왜 없을까, 이게? 그만큼 일반 서민분들 중에서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돈을 아껴 쓰는 거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부모님도 안 가르쳐줘. 돈이 이만큼 아껴 쓰라 얘기를 안 해.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다 주의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배울 생각을 안 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주의식 교육이잖아. 그냥 강제로 이제 시켜서 하는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생각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특히 서민들은 대부분 수동적이야. 예. 특히 서민들은 어떤 경제의 변화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행이 민감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일이 터져야만 움직이고 그 전에 뭔가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 한번 생각해봐. 경기가 좋을 때는 뭔가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다가 지금이 와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서민들도 작살나고 돈 없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나도 서민이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일 벌리지 말고 웬만하면 적게 쓰고 배달 음식 좀 안 먹고 해가지고 목돈 만들고 소비 덩트리 키우지 말자. 스마트폰도 일단 완전 고장날 때가 쓰고 뭐 신상 옷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사입지 말자. 이렇게 좀 습관화 들인 분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살만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분들 중에서 정말 아껴 쓰고 월급까지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은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 여행도 갔다 오고 폰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특히 서민들이 폰 개추지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차도 할부로 구입하고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뭐 신상 옷 아이템도 자주 사고 인터넷 뉴스에서 교육부에서 경제 과목도 추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경제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교육부에서 경제 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건요, 경제 교육은요, 사실 필드에서 배워야 돼, 필드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사실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은 학교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부모나 이제 형제들이야.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젊은 친구들 요즘에 외동도 많고 부모님 맞벌이다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하는 건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써먹는 거 얼마 있습니까?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런 수능실 때 점수 올린 거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 학교 때 배웠던 그 과목이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일상에서? 없죠, 여러분. 어? 국영수 백날 첫날 적고 외우고 하면 뭐해? 수능 치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배울 일이 없잖아. 물론 공대생들은 계속 배우고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때 시험 쳐 끝이야 이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경제교육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일단 객관적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메타인지. 일단 나는 서민 가정에 자라고 우리 집은 부모님도 돈을 많이 못 벌고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고 그 말은 뭐다? 내가 나이 먹어서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뭔가 이제 후광을 받고 인생이 나아지는 없고 그럼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도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들어가서도 내가 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메탄질 해야 됩니다. 메탄이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서민의 메탄이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서민들은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다 하고 살잖아 이게. 아마 전 세계 서민 중에 우리나라처럼 소비 제일 많이 하고 갖고 싶은 거 많이 사는 그런 서민들이 없을 거야. 일본 봐봐 일본. 일본 서민들 봐봐요. 어? 옷도 몇 벌 없고 밥도 웬만하면 집에서 먹어. 도시락 같은 걸로. 쪼매난 걸로. 일본은 그 혼자 사는 분들 보면 알잖아요. 그냥 정말 쪼매난 거 있잖아. 그 마트 가가 정말 싸게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시 같은 거 그냥 찍어 먹고 하잖아. 주먹밥 같은 걸로. 어. 우리나라 보면 왜 이렇게 청스럽게 살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게 익숙하다니까. 저렇게 안 살면 못 살아 일본은. 어? 일본 혼자 사는 분들 보면 저게 밥이야? 저거 먹고 일한다고? 야식 안 먹어? 짜장면 시켜 먹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익숙해.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많잖아. 그 왜 많으냐면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야식 같은 거 안 먹어서 많아. 야식 먹으면 이제 내가 생기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 사오는 거야 이게. 일본에 혼자 사는 분들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막 그냥 그 초밥 몇 개 밥 때우고 도시락이 쪼매난 거. 일본 도시락 정말 쪼매나거든요, 여러분. 그 막 우리나라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 그걸로 밥 때우고. 그러니까 뭐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살로 안 갈 거 아닙니까? 뭐 움직이는 칼로리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막 로제 떡볶이 안 먹을 거 아니야. 어. 로제 떡볶이 뭔지도 모르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일반 서민들이 막 야식 시켜 먹고 치킨 자주 시켜 먹고 이런 나라 어딨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가는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죠. 그렇게 안일하게 뒤 없이 돈 막 쓰고 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의 취재를 모르고 산 대가는 앞으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해도 공 아직 미어터지는 거 보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아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그냥 있는 돈 써버리자로 가버리는 거. 현재 나도 행복하자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렇게 사치 부리면 행복한 것 같지만 안 행복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반산 행복은요. 고통을 견디면 성장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 서민들은 문제가 뭐냐면 고통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써. 돈을 쓰면 잠깐은 좋아.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뭔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서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구나.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산 게 아닌 거. 그 느끼면서 사는 게 행복이야. 고통을 견디면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참아가면서 목도 모아가면서 그래도 적금 만기 받아가면서 이게 사는 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 느끼면서. 오히려 그런 게 행복이죠. 근데 그런 행복을 지금 누리는 서민들은 많이 없어요. 이게. 자꾸 이제 남들 유행하는 것은 따라오고 남들 어디 갔다 가면 나도 따라가버리고 그런 걸 행복으로 삼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힘들다 해도 고항해야지 미어 터지는 거 보면 아직 멀었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시기에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돈 많고 비전 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인생에 답 없으니까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놀고 있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일탈의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을 거야. 여자분들이 아마 지금 일을 못하고 뭐 불안정한데 한국에 있으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외국 갔다 오자. 이런 사람들 난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갔다 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워커홀릭 분들이야. 보통 여행 가면 2박 3일, 3박 4일 시간 소모해야 되는데
그 시간 소모하는 게 엄청 크단 말이지.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갔다 올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쉽게 여행 가서 이렇게 시간 비워도 괜찮은 걸까? 보통 시간이 남으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없고 내가 시간 비게 치니까 갔다 오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을 거 아니 맞죠? 수입원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자꾸 불안하니까 남들 갈 때 나도 따라가자. 그리고 한국 사람 여행 가는 게 다 뻔하잖아. 다 일본이지 않습니까? 도쿄 오사카. 한국 사람들 다 간 도쿄 오사카. 아니 씨 일본 갈 거면 뭐 홋카이도나 저 히노시마 같이 좀 먼데 가든가 씨. 뭐 개나 소나 다 씨 뭐 도쿄 오사카야 무슨 뭐 도쿄 오사카에 전세 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여행 가면 그 도쿄 오사카에 항상 한국 사람 만나잖아. 어? 어떻게 가면 씨뭐 일본 사람 많고 한국 사람 더 많아 이게. 이게 어떻게 여행이야 이게. 가도 유명한 데 갔다 오잖아. 이게 수행여행하고 다를 게 뭐라 했어 졸업여행하고. 어차피 이미 갔다 오는데 또 갔다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유명한 데 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낭여행도 아니고 관광이죠 관광.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관광할 만한 여유가 있나? 내가 지금 돈이 쪼들리는데 내가 미래가 불안하고 당장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본 가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나?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이 괜찮은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나는 앞으로 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여행 간 돈을 상당히 아까워할 것 같아. 아, 내가 그때 여행 안 갔으면 지금 생활비 좀 부담이 덜 할 텐데. 그런 사람들 꽤 많을걸요, 아마. 앞으로 나는 그 생각 듭니다.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그 여행 간 게 쓰잘데기였구나. 잘 들으세요. 뭐 지금 젊은 사람 중에도 여행을 몇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돈이 쪼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앞으로 더 쪼들릴 겁니다. 힘들 거야. 근데 과연 내가 이제 과거에 갔던 여행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죄송한데 도움이 크게 안 될 겁니다.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냥 헛돈 쓴 거일 겁니다. 막상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생활이 부족하고 빚 갚기 힘들고 이래봐. 그깟 외국 갔다 온 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그래서 잘 들으세요. 기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뭔가 미래를 멀리 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당장 하고 싶은 거 하자. 멀리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경기 불황일 때는. 오히려 내가 과거에 생각도 쓴 돈이 두고두고 아까울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명품을 할부로 샀을까? 내가 그때 왜 차를 할부로 무리하게 샀을까? 내가 그때 왜 여행 간다고, 어? 몇 번씩 갔다 왔을까? 그 돈이 많이 아쉬울 겁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